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가 그 부분이구나, 여기가 진성에서 가성이 바뀌는 부분이구나 라고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몰라요, 그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네, 과학평론가 이독실입니다. 오늘 이독실 씨를 모셔서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했냐면요, 임영웅 씨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다. 오, 네. 그리고 내 마음에 치유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소감들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엄마 손이 약손처럼 임영웅 씨 목소리는 양 목소리. 아, 진짜 남자가 듣기에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드럽게 노래 부르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냐면, 남성이 중저음을 잘 내면 신뢰도가 희한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이? 너무 중저음으로 깔리면 인공적인 거예요. 너무 신뢰가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피하는 거죠. 너무 벌크업된 그런 느낌. 아니면 너무 달콤하거든. 너무 달콤하니까. 네. 그 중저음으로 높으면,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목소리는 까는 거다 하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깔고 하는 게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낮아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 그래서 감미로운 적절한 수준의 목소리, 너무 낮지만은 않은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신뢰가 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임영웅 씨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지 않는 목소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 목소리. 뭐 이제 긁으면서 정말 잘 노래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목소리 참 좋아합니다만, 이제 차 안에서 예. 한 2주일에 걸쳐서 매일 그런 걸 듣다 보면 조금 피곤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 가수들의 목소리를,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툭툭 던지면서 노래하잖아요. 목에 힘을 빼고 하잖아요. 네. 임영웅 씨가 좀 그렇게 노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을 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오히려 호소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진짜 호소력 있지? 이거보다 못생겼어요. 그죠. 못생긴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막 호소력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네. 힘을 빼고 그냥 오히려 그렇게 읊조리듯이 하는 말에서의 진심이 보일 때 우리가 호소력을 느끼잖아요. 너무 담담하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냥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륵,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을 강제로 짜내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 철학성 영화. 네. 이런 거보다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정말 담담하게 지나가. 근데 마지막에 들썩이는 어깨 한 번만 딱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너무 보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제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인 것 같아요. 네, 목소리에도 에너지 같은 게 있나요? 맞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쉽게 스펙트럼을 해보면 되는데, 네. 당연하게도 목소리는 톤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에너지는 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펙트럼 도표를 보고 나서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낮은 음에 커다란 에너지를 실을 경우에는 높은 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음색도 좀 안 예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음을 잘 부르는 분을 굉장히 좋은 보컬리스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잘 찾는 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팔방미인인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를 다 잘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높은 음을 굉장히 잘 내는 분들은 또 낮은 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대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어떤 특정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성대의 모양에 따라서 음색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이도 달라지게 돼요. 당연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고음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딱 중간에 있으면서 적절한 고음과 저음을 잘 내는 게 음역 폭이 넓은 거죠. 근데 굉장히 고음을 잘 내는 분들은 저음을 억지로 내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또 중저음으로 깔리는 목소리를 잘 내는 분들은 고음이 또 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에 있으면서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막 고음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해지는 그런 소리. 에너지는 실려요. 네. 하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120의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냅니다. 네. 근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15밖에 안 쓰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벅차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으면 고음을 올라는 가는데 불안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따라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엄청 힘든. 네, 그런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살짝 넣었다 빼면서 듣는 분들에게 이제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거죠. 그 보통 감성장인이라고 하면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는 경험이 저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임영웅 씨 노래에서 처음으로 우셨다는 거는 야 이래도 안 울어? 야 죽었대 내 연인이 죽었대 하는 수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간절하게 하는 노래를 들어도 눈물 안 나잖아요. 네. 그런데 호소력 있는 목소리, 네. 절제 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눈물뿐만 아니라 되게 뭐 벅찬 눈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얼마나 위대하니 얼마나 벅차니 이게 아니라 잔잔하게 만들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생각을 하게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반추해보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마 담담하게 부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리스너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거는요 과학적으로 정량화될 수 없는 거긴 해요. 네. 그냥 그 바이브레이션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네. 적절하게 한 번씩 넣을 때 그런 느낌에서 그 잔잔한 느낌에서 굉장히 좀 여백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일단 그 가수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네. 가수가 좋고 그 삶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노래조차도 그렇게 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래를 잘해서 좋아했는데 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 노래마저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게 강한 사람은 높은 게 약할 수 있고 높은 게 강한 사람은 낮은 게 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다 잘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저만 해도 이제 한 16km 이상은 못 들어요. 16,000이 넘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고음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16kHz 정도 되는 16,000Hz 정도 되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들어보시면 야 이게 소리였어 싶을 정도로 아주 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못 듣는다는 건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노래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높아봐야 3,000Hz 이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해요. 제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소리를 부른다고 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핵심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가 좀 성악 발성을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느껴지는 부드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성악에서 파사지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사지요? 연결되는 구간을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진성을 얘기하고 가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가성도 뭐 흉성, 두성, 뭐 비성 여러 가지 비강을 네, 두성, 비성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부분이 진동하는 거는 아닐지라도 거기가 이제 공진을 하는 거로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요. 누가 들어도 달라요. 제가 높은 소리를 이 하고 낼 수도 있고 이 하고 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누구나 전환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그래서 모달 영역에서 팔세토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걸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는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른 거기 완전히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파사지오를 잘 처리하는 것이 성악가들에게도 커다란 문제예요. 그래서 고음역을 원래 낼 때 사용하는 주로 흔히 말하는 가성 영역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낮은 곳에서도 그 소리가 나게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네. 그런데 진성으로 흔히 말하는 노래방에서 너무 노래를 잘 부른다고 나는 심취했는데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영역은 이제 넘어가서 가성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성 영역으로 가는 발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성으로 높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위태위태해지기도 하고 네. 그걸 잘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심지어 약간 스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운전 요즘은 다 오토를 합니다만 네. 스틱형을 1단으로 가다가 2단으로 넘어갈 때 덜컥덜컥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웅 솟구쳤다 내려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스틱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스무스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파사지오를 잘 하는 것들은 보통 남성에게는 두드러지는데 여성들도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라노를 잘 낼 때 그 파사지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그 영역은 다르고 그 컨디션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가 그 부분이구나, 여기가 진성에서 가성이 바뀌는 부분이구나라고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몰라요, 그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힘을 안 쓰기 때문도 있어요. 진성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다가 가성에서 갑자기 하고 빼버리면 티가 확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힘을 정말 어마어마한 성량을 눌러서 예.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또 하나는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을 들을 때 넘어가는구나, 위태위태한 것 같다가 넘어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있었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라고 느껴지도록 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도 좋아요. 소리는 타고난 게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훈련, 연습 굉장히 많이 하신 거고 성악도 좀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성악의 기법에 있으니까. 그렇죠. 성악 기법에서는 그런 제대로 발성을 배우거든요. 배운 적이 있는 건 아닐까. 연습을 한 건 아닐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사지오를 그런 측면에서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오히려 이제 락 창법을 할 때는 그 부분이 티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맵시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들으면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을 이제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번 파사지오를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하게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에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엔 그래요? 또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성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말도요. 네. 우리 말과 미국에서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그 알파벳 기반으로 했었던 그 언어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울이 들어간 소리를 한국말로는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목소리 자체로 우리가 둥글게 이렇게 먹는 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데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명료하게 잘 안 들려요. 우리 말은 저는 좀 명료하게 하는 편인데 딱딱 꽂히게 해요. 근데 네. 영어를 이렇게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촌스러운 촌스럽게 너무 대놓고 네,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특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목소리, 어떤 톤, 어떤 맵시가 사람들에게 잘 꽂히면서도 잘하느냐. 너무 둥그렇게 하면 우리 노래인데 가사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발성을 명확하게 해서 잘 들리면서도 절제하는 거, 그거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글로벌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가수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임영웅 씨는 그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근데 임영웅 씨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고 너무나 멋진 청년이다가 되는 것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문화권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소리 톤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은 막 이렇게 세게 하는 뭐 메탈, 뭐 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하는 분들이 세계적인 인기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임영웅 씨의 목소리와 이런 톤들,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그냥 너무 매력 있고 응원하고 싶은 청년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좋아하고 뭐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콘서트 예매가 더 어려워지겠죠. 오늘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